하기 싫다 이제. 약간 자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야 누가 좀 해줄래?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이랑 댓글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저희가 다 안 먹으면은 이제 당 떨어진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어제 저녁 먹고 오늘 아침도 안 먹고 지금 점심도 안 먹기 때문에 그럼 몇 시간째 금식하시는 저는 지금 한 거예요? 19시간째 와, 엄청 기네. 거의 간헐식단식 하셨네요. 그 어쩌다 보니까 그러네. 몇 시간 금식하셨어요? 저는 뭐 아침 8시에 먹어가지고 이제 한 5시간 좀 넘었어요. 저도 한 5시간? 근데 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혈당을 측정하는지를 좀 이제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맨날 밥 한 끼 안 먹으면 당 떨어진다 맞아, 이야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맞아요. 정상 이제 맞아, 다른 궁금해요. 질환이 없으신 분들이 안 떨어진다 혈당 괜찮다. 예. 근데- 지금 막 배가 고픈데요? 그리고 네. 이렇게 약간 당 떨어진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손발 떨리고 땀도 좀 나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원래 라면이나 탄수화물이나 이런 거를 과도하게 드시면 특히 약간 비만하시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갑자기 탄수화물이나 그런 단당류를 많이 먹으면 혈당이 확 올랐다가 인슐린이 쫙 그 다음으로 좀 늦게 올라가서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저혈당이 오면은 이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짜증나고 초조하고 그리고 이제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약간 좀 뭐 의식도 흐릿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혈당도 보통 70까지는 이제 저희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반응은 달라서 하지만 당뇨나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이 그런 게 느낀다고 해서 내가 바로 뭘 먹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굶어도 우리가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혈당이 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이게 병적인 저혈당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잘 오진 않아요. 이게 금식에 의해서는. 그래서 이걸 지금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 혈당 측정기 사용법이 보통 이걸 혼자 하시거든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혹은 그 전 단계에서 감시하는 분들은 혼자 하시는데 아, 지금 손발에 땀 나. 제가 이낙준 쌤 해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 알코올성으로 주사 먼저 싫은데? 그 손가락의 옆면을 닦아주는 게 좋아요. 예? 옆면이요? 왜냐면 앞에보다는 옆에가 좀 더 덜 좀 둔해서. 저 지금 손 땀 나는 거 보여요? 예, 뭐야 이게 땀 왜 이렇게 많이 나 진짜? 저 지금 긴장해서. 깜짝 놀랐어. 이미 옷이 깜짝 놀랐네. 네. 아니 의사가 이런 반응을 들여. 저 진짜 그러니까요. 반응 진짜 그다음에 싫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깊이거든요, 깊이. 깊이 얇게. 예, 보통 남자들이 2.5 이상은 해야 돼요. 예? 이제 막 손 엄청 두꺼우신 이제 그러신 분들은 막 저는 3, 4 되게 이렇게 해야 얇아요. 되는데 저 보세요. 그럼 소화는 좀 얇게 그쵸, 좀 더 얇게 하고 보통 성인 한 이 2.5 정도 하시면 돼요. 2.5가 센치예요? 2.5cm면 미리겠죠, 미리. 그렇겠죠?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렇겠죠? 이제 바늘을 넣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러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바늘이 길은데요, 지금. 근데 어차피 이게 표시된 표시된 대로만 대로만 들어가는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코올성 좀 한 번만 더 닦아야 될 것 같아요. 더 말라서? 저 약간 불안해요. 기계에 꽂으면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켜지거든요. 켜지고 오. 네 손가락이었나요?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사실 알코올성은 살짝 한 다음에 좀 마르고 하는 게 좀 덜 아프긴 해요. 네. 그러니까 누르면은 장착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가깝게 다가간 다음에 딱 그리고 다 이쪽은 너무 얕잖아요. 지금 피하도 안 나죠. 좀 나는데 난다. 무리하게 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요? 전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요. 아니, 지금 피가 나는데요? 이 정도 부족해. 이게 억지로 짜면은 당이 잘 안 나와요. 제대로? 그거 뭘까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낙준 선생님은 3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아팠어요. 근데 이 피는 못 써요 이제. 정확하지 않다. 다른 손가락. 3 정도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알코 닦았으니까 딱 돼가지고 꾹 눌러요. 그다음에 아우, 야, 이건 진짜 아팠는데? 네,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제 안 짜고 이렇게 딱 하면은 딱 정확하게 나와요. 아파. 근데 이게 알코올이 땀이 너무 많아서 101. 혈당은 101이 나왔네요. 그래서 보통은 3 하면 좀 피가 많이 나오고요. 2.5 하면은 이게 나오는 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도 예전에 3 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101이면 나한테 사과를 어떤 했어요? 수치예요? 매우 정상인 거죠. 지금 매우, 점심 한 끼 안 먹은 지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혈당은 정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시간을 금식하신 분은 어떻게 여기 될까요? 근데 19시간이면 네.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게. 저도 궁금해요. 저도 사실 19시간 금시간도 해본 적 없기 때문에 사실 19시간이면 좀 짜증 그러니까 나잖아요. 뭐 4시간 정도야 뭐 아침 먹고 점심 좀 늦게 먹은 거니까. 그쵸, 그쵸. 근데 교육 때문에 스스로 잘 하거든요. 저희한테. 스스로도 환자분들은 이걸 당뇨 환자분들은 그쵸. 이걸 매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힘드시겠다. 힘들어요. 아 그럼 이거를 몇 끼니 하시는 거예요? 몇 끼니 하진 않고요. 네. 이제 보통 아침 공복 때 아침 공복 때. 한번 하시거나. 아 이거 매일 해야 되면 근데 좀 이제 인슐린 투약을 받으시는 분들은 막 자주 좀 하시죠. 자주 하죠. 인슐린 투약을 받으시는 분들은 식후 혈당 조절 중에서 인슐린 하루에 뭐 4번 맞는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 임신성 당뇨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은 하루에 거의 4번 이상 하라고 해요, 저희가.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저희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긴 당뇨 한데. 환자분한테 이거를 막 잘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좀 네, 좀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그쵸. 네, 저희가 기록하고 특히 인슐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좀 하는 게 필요해요. 먹는 약은 사실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환자 본인이 또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 혈당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 그리고 이걸 많이 하시면은 내가 이 정도를 먹으면은 이 정도 혈당이 나오는 거나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좀 그럼 또 알코올 닦았어요? 조심하시고. 알코올 닦았어요. 장착한 다음에 되고 된 다음에 어우 아주 딱 잘 안, 이 정도는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짜고 있잖아. 지금 짜는데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3.5로 하셔야겠네. 3으로 해야겠네. 나 오랜만에 해서 2로 해봤는데 2로 했어요? 네. 아니 2.5 양심이 어디 간 거야? 2.5로 했는데 역시 안 되네. 아씨 오랜만에 와, 해가지고 어이없네. 근데 이게 확실히 깊게 할수록 아파요? 좀 더 따끔해요. 확실히 따끔했어요. 확실히 따끔해요. 진짜 치사하다 진짜 사람이. 남자는 2.5, 3은 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아니, 아까 자기 2.5로 뭐 어저께 한 것도 아니고 방금 해놓고서는 소리가 좀 아프겠다. 달랐어. 근데 피가 안 나는데? 생각보다 피가 안 나네요 저도. 나 3.5 해야겠다. 한 번에 4 있는데요 4? 4? 산은 너무 깊어요. 근데 됐다. 3.5 아니 가죽이 되게 두꺼우신가 봐. 안 아프죠 지금? 좀 따갑긴 한데 근데 보통 이게 손에만 하는 거예요? 딴 데 하면 안 돼요? 보통 손가락에 많이 해요. 하기가 편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이게 많이 해보면. 맞아요. 근데 이제 피 멈췄어 나는. 피 난다. 손이 아주 이제 만신창이 가죽이 되셨어요. 되게 두껍나 봐. 아까 나처럼 확 안 줬는데?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4로 해야겠네요. 지금 몇 번을 괜히 꼼수 부리다가 처음부터 4로 아니 하시네요. 알코올 좀 닦아요. 예. 이낙준 선생님 좀 닦아줘 옆에서. 그래야겠다. 저는 이거. 4로 해야겠네요.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피 들어가 있으면은 제대로 수정이 안 되거든요. 또 오랜만에 하니까 또 이게 또 겁나네요. 그 배 같은 데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배는 인슐린은 안 돼요. 배에 맞잖아요. 그거는 배는 가죽이 이제- 너무 두껍지 않나? 서큐에다 하는 거여가지고 그런 죄송합니다. 건데 그거 피가 나가지고 의사 맞죠 다들? 다들 죄송합니다. 잘 아니 떨어진 이게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새 걸로 하세요. 새 걸로. 괜찮아요. 이 안쪽으로 하면 되니까 어차피 알코올이 중요한 거예요. 손가락만 해야 돼요. 네. 이런 데 하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데. 그러니까 피가 아플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잘라내야 해야 되거든요. 손 고개 잘라요? 피가 잘라요, 얘가. 나는 아까 진짜 막 자기가 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이거 피가 잘 안 나. 이 잘 사람이. 난다? 난다. 몇 시간 금식이라고요 정확히? 19시간. 일어났어요. 또 찔러야 되나요? 하기 싫다 이제. 약간 자해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누가 좀 해줄래? 낙준이가 해줘. 이제 괴롭다. 나는 뭐 해본 이 적도 손을 해. 이 없는데. 손. 안 해본 손을 하지. 낙준이가 해줘. 이게 내가 아무래도 피를 좀 모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 말초 혈관이 아마 수축된 상태에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뭐 토니켓이라도 하나 묶을까요? 그러면 또 혈당 수치가 달라져요. 이상하지. 달라져요. 그러면은 우리 병원 가서 검사할 때는 토니켓으로 묶고 뽑아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이 이 뽑으니까. 중간에 혈액 하는 이거는 게 상관이 정맥혈은 없구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데 묶거나 하면은 모세혈관에서는 안 그러면 되는군요. 조금 더 혈당 수치가 낮게 낮게 나와요. 나오나? 이게 아. 사용해가지고. 이거 다시. 뭐 사실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보기 안 좋아서 그렇지. 안 아파요? 그렇게 아프진 나는 꽤 않은데. 아팠는데. 5로 하세요 그냥. 많이 잠깐만 나온다. 피 나왔다 맞다. 지금 하다 혈당 떨어졌을 것 같아요. 85야? 완전 저혈당인데요? 아니. 물론 혈당이 떨어지긴 해도 저혈당은 아니네요. 너무 괴로워요. 의학적으로.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네요 지금. 근데 이렇게 알코올솜으로 사실 소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교육하는 거는 알코올솜을 닦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 알코올솜이 마르잖아요. 이게 알코올이 들어가도 약간 달라질 수가 있고 이게 상처가 난 곳에 알코올이 닿으면 아파요. 아프죠. 네, 그래서 닦고 다른 준비를 손가락 안 닿게 사실 한 다음에 딱 마를 때쯤 딱 찌르면은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타가 났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사로 하면은 이렇게 여러 번 실수할 건 없는 거죠. 이제 다음번부터는. 앞으로는 네, 시행착오가 없는 시행착오. 거죠. 저는 지금 2.5, 3, 3.5, 4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85가 나왔어요. 이거 85는 이제 저혈당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저혈당은 아니고 정상. 저혈당은 쉽게 오진 않아요. 우리가 식사를 굶는다고 해도 음. 실제 진짜 저혈당 환자분들이 입원을 하면은 저희 내분비내과에서 하는 검사 중에 72시간 금식 검사가 있어요. 그럼 72시간 동안 수액만 주면서 탈수가 되지 않게 실제 저혈당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반응성 저혈당이 아니라 반응성 저혈당은 제가 말한 대로 탄수화물 갑자기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저혈당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혈당이 높다가 낮으면은 머리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교감신경 활성화되고 정말 짜증나고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췌장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거나 뭐 인슐린을 분비한 혹이 있거나 우리 인슐린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뭐 항체가 있거나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은 정말 72시간 금식을 해가지고 그런 걸 확인을 한다. 근데 그런 병이 없으면은 저희는 72시간 금식을 하면서 혈당을 측정해 보잖아요. 저혈당이 안 와요. 72시간 금식을 해도 당 저혈당이 떨어졌다 안 와요. 이건 진짜 그냥 우리의 착각 같은 거구나. 근데 뭐 허기진 거. 허기짐이죠. 그러니까 아, 이게 허기짐이군요. 혈당이 떨어져도 우리가 허기짐을 느껴요. 이게 배가 비어도 허기짐을 느끼는데 혈당이 떨어져도 허기짐을 느끼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이어트하거나 이런 식단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당류, 뭐 내가 이번 끼는 단 음료수 하나로 때워야지. 칼로리 높으니까. 이거 마시면은 혈당 확 올랐다가 떨어진다. 엄청난 공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응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저 와이프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조금만 끼니가 늦어지시면 그러니까 당 떨어지는 것 같다고. 어떻게 먹는 게 건강한 식사죠? 뭐 골고루 먹는 거죠. 골고루 먹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기나 약간 지방류 이런 걸 같이 섭취를 하면은 훨씬 좀 포만감이 있잖아요. 포만감이 오래 가잖아요. 실제 소화에 걸리는 시간이 대여섯 시간 훨씬 길어요. 길으니까. 그런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골고루 먹고 여러 영양분을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오늘 손가락 이거 하느라 저 약간 멘탈 깨져가지고 제대로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준비한 건 이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프 실험실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고생하셨어요. 오준호 쌤 한번 해볼까요? 아니, 그러면? 아니, 저는 굳이 할 필요 없죠. 네, 아니, 왜냐면 했으니까. 점심 안 먹고 아니, 왔으니까. 이낙준 선생님이랑 비슷하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한번. 저는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되지? 예. 아직도 어색한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 영상은 여기서 봐주시고요. 또 재밌는 관련 동영상들 위쪽에 있으니까 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닌가 여기 있는데 예, 구독 버튼 영상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영상 해주시고요. 저희 구독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닥터 하시고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안녕.